안녕하세요. 자유를 위한 성장 조영국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죠. 저도 벌써 영상을 3번째 찍고 있는데요. 찍을 때마다 좀 새롭습니다. 오늘은 좀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이 부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손가락으로 봤던 그 보도자료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이렇게 공유하는 자료는 한글 파일로 작성이 돼서 한국감정원 통계 사이트 들어가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자료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자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이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이 흘러가는 방향을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또 우리가 집이라는 것을 만약에 사서 거기에 살면서 또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이 자금의 흐름을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전체적인 자본의 흐름을 강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그 자본을 종이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종이배를 강에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이배는 강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강이 내려가면 종이배도 당연히 따라서 내려가겠고요. 강이 올라가면 종이배도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강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강은 총 어떤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으로 자본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 그래서 강에 물이 얼만큼 양이 많으냐를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강이 어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 또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내 자금을, 내 종이배를 띄우셔야 그 흐름을 타고 자금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자금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주간 혹은 월간 자료가 발표가 되면 한 번씩 봐두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캐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감정원에서 오늘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먼저 전국 흐름부터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국 흐름은 일단 전세를 먼저 볼 거고요. 이 전세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대한 내용이 2월 19일 기준이죠. 이 파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 주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한 달 전 거를 가져왔어요. 이 한 달 전 흐름을 같이 보셔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스팟으로 했을 때 현재의 상태만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은 항상 히스토리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의 자료를 좀 가져와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번 주에 크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눈에 딱 봐도 보이는 곳이 바로 세종이죠. 세종. 세종을 보시면 한 달 전에 분홍색이었다가 이번 주에 이렇게 분홍색이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이 색깔로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파란색에서부터 빨간색까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빨간색은 굉장히 지금 상승률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파란색은 상승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에 한 달 전에는 분홍색이었다가 지금 이번 주에 보니까 노란색이 됐죠. 그럼 내려갔다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한번 보시면요. 우선 서울부터 볼게요. 서울도 전세 가격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인천은 가격이 올라갔네요. 전세가가. 그리고 충청남도 내려갔고, 광주 내려갔고, 전남 내려갔고, 경상남도는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흐름을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전세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그 지역에 몰리고 있다
라는 뜻이고, 이 실수요자의 자금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려갔다라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자금이 지금 잘 원활히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보시면은 인천과 경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보합이거나 아니면 좀 내려간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전국의 매매가를 한번 볼게요. 이 전국의 매매가를 보시면은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 매매가가 눈에 띄는 곳이 서울이죠. 네, 서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홍색에서 노란색으로 내려갔죠. 네, 서울의 매매가가 내려갔습니다. 앞서서 보셨을 때도 전세가가 내려갔는데 매매가도 내려갔다. 이 부분은 뭡니까? 정상입니다. 네, 실수요자들이 빠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이 빠지면서 매매가도 축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 정상입니다. 나머지 지역을 한번 보시면요. 인천, 아까 전세가도 올라갔는데 매매가도 올라갔죠. 세종, 전세가 내려가니까 매매가도 내려갔죠. 충남, 광주, 전남, 경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세가가 내려갈 때 매매가도 내려간다. 정상이고요. 전세가가 올라갈 때 매매가도 올라간다. 정상입니다. 네, 자금의 흐름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자금은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흐름이 지금 강의 물줄기가 지금 인천 쪽으로, 경남 쪽으로 조금씩 가고, 서울과 세종과 충남, 광주, 전남에 있었던 자금은 조금씩 물줄기가 줄어들고 있구나,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전세부터 살펴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한 달 전에는 분홍색이었다가 지금은 노란색인 강동구죠. 네, 강동구는 내려갔습니다. 나머지 지역을 보시면은요. 송파, 강남, 서초, 관악, 동작, 양천, 강서, 성동 전부 다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중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는 한 달 전에 비해서 올라갔죠, 전세가가.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실수요자들이 이제 강 남쪽보다는 강 북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를 한번 볼게요. 눈에 보이시죠? 네. 매매가를 이렇게 그냥 지도에 색깔 칠해놓은 것만 봐도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강남의 자금이 강북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앞서서 전세가와 비교했을 때 전세가의 흐름과 매매가의 흐름이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도 예를 들면 송파구가 한 달 전에 1.39%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번 주에는 0.38%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점차적으로 송파구의 매매가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매매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승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던 것이 상승은 하는데 약간 기울기가 낮게 상승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맞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지역이 있어요. 용산구하고 광진구. 아까 앞서서 서울의 전세가에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산구하고 광진구는 전세가가 내려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매매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올라갔죠. 한 달 전에 비해서 매매가 상승률은 올라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실수요자들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때는 전체적인 펀더멘털과 그 다음에 그 투자 수요가 있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재개발이 있다거나 뭐 교통이 좋아진다거나 어디가 개발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영향이 얼마나 크냐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또 이 전체적인 강의 줄기가 굉장히 크고 깊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의 호재는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가 낮아지는데 매매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경제 펀더멘털이 어떨까요? 예, 작년에 비해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발 호재, 뭐 민족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GTX, 그다음 교통 뭐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3구역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호재들보다 뭐 동서울 버스터미널이나 뭐 이런 게 좋아지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강변이고 지금까지 올랐을 때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 좀 그 오름 상승세를 더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더 가지고 있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효과가 그 힘의 세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한번 볼게요. 경기도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전세가죠. 전세가의 변화인데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이번 주는 눈에 딱 띄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김포가 노란색이었다가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김포가 노란색이었다가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입주가 많았으니까요. 실제적으로도 많이 전세를 구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전세가가 입주 물량이 많으면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소화가 많이 되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밑에 이제 경기 남부 쪽에 화성, 평택, 오산, 기흥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기흥은 아닌가요? 네, 처인구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가 밑에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었다가 하늘색도 아니고 파란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만큼 전세가가 굉장히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안정을 지금 노란색이니까 어느 정도 찾았다 라고 보시면 맞고요. 한 달 전에 비해서.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내려갔어요. 오히려 구리는 노란색이었다가 하늘색이 됐죠. 반대로 하남은 하늘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좋아졌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옆에 갈매라든지 뭐 다산이라든지 이런 신도시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실수요자들이 새 아파트로 이동을 하는 거기가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동하는 현상 때문에 많이 좀 구리의 전세 가격은 내려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전세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남양주,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 과천, 분당, 용인시 수지구가 좀 눈에 보입니다. 분당은 전세가가 좀 내려갔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올라갔습니다. 네, 매매가를 한번 보실게요. 매매가를 한번 보시면은 먼저 눈에 띄는 곳이 아까 보셨던 그 지역들이 눈에 띄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네, 전세가 흐름과 매매가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천하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는 내려갔는데 매매가는 올라갔고요.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는 올라갔는데 매매가가 내려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서울 쪽에서 보셨듯이 전세가는 지금 전세를 많이 뺏기고 있는데 어떤 호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8호선이 연장된다든가 뭐 그런 호재들, 그리고 지금 자금이 그쪽으로 어떻게 이동을 할 때가 된 거죠. 네, 저평가된 부분이 정상 가격을 찾으면서 매매가는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호재라든지 정상가를 찾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힘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랑 차츰차츰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과천은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살짝 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매매가가 올라갔을 때 좀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좀 쌓아줘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쌓는 것이 우리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전세가가 매매가에 따라 붙여주는 거, 그게 배터리가 채워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배터리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매매가는 어느 정도 지금 상승 피로감이 있어서 횡보를 좀 하고 있거나 살짝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내려갔다고 해서 지금 색깔이 분홍색이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던 것이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변한 것이지 매매가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여러분들 자금 흐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전세가의 상승과 매매가의 상승, 전세가의 하락과 매매가의 하락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자금의 흐름이 실수요자라든지 투자자들이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좀 다른 부분.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내려간다거나, 전세가는 내려가는데 매매가가 올라간다거나, 개인적으로는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횡보하거나, 매매가가 상승률이 조금 더뎌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채우는 지역을 좀 유심히 보면은 이제 전세가가 어느 정도 기존의 전세가율로 따라붙었을 때 다시 한번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 오른 가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가격이 횡보를 하면서 전세 가격이 배터리를 딱 채웠을 때 그 배터리 풀 충전이 되면 쫙 올라갑니다. 네. 뭐 그 이외에도 뭐 전체적인 이제 줄기가 커지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상승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전세가는 내려갔는데 매매가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 어떤 호재나 그리고 지금까지 저평가됐던 부분이 정상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기조가 언제까지, 이 힘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차츰 하나씩 알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 보시면서 지금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거나 이 부분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이 강줄기가 언제 얼마나 커지고 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차츰차츰 이 펀더멘털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가 시작되니까요.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